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의 주식을 사랑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영웅입니다. 자, 오늘도 이 차트용의 간단 명료 명품 시향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 시향방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만 간략간략하게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가 전날 이제 미국 증시가 3%대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많이 힘들 수 있을 거다라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했겠지만, 개파락 이후에 올라오면서 거의 양봉이 나오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안심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제가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명확하게 시장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기준을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전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3%대 급락을 했습니다. 그 급락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주요국에서 재봉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봉쇄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왜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에 그 11월 2일부터 4주 동안 전국의 식당, 술집, 극장 등등 여가 시설을 전부 폐쇄합니다. 폐쇄.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원격 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을 빼고, 그런 직장인들은 출퇴근을 하되 그 다음에 식품이나 약품을 구입할 때 운동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집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집 밖에. 그래서 지금 독일이랑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일리노이 주에서는 시카고 시내 식당들의 실내 식사 금지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만 명 이상 감염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면 7일이면 7만 명 정도 감염이 신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인해서 재봉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미국장이 3%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장 같은 경우에 이제 3% 급락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초보자분들에게 지표를 하나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자, 스토캐스틱 지표인데, 스토캐스틱 2566 지표를 좀 보시면 증시가 좀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 구간, 그러니까 이 파란색 구간이 나왔다는 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파란색 구간이 나오면은 바닥이 되면서 급등하는 경우 많고요. 급등하는 경우 많고, 올라간 빨간색 구간 나오면서 하락하는 경우 있습니다. 빨간색 구간 나오면서 하락하는 경우 있고, 파란색 구간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쌍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면서 아직 파란색 구간 안 나오고 있죠.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는 미국장이 바닥은 아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 아직 그런 김이 안 보이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 약간 쌍고점 나오고 있고요. 아직 바닥 신호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요. S&P 같은 경우 그렇고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전부 다 미국장은 지금 추가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좀 정리를 하자면, 자, 일단 첫 번째, 미국장은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절대 무리하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무리하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닥은 좀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코스피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미국장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장도 한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봉상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개파락이 올라왔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 스토캐스틱의, 밑에 파란색 구간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떨어질 확률이 좀 높은데, 근데 월봉상 보니까, 이거 월봉 좀 이따 봐야겠습니다. 여튼, 우리나라 장도 좀 약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화끈하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좋은 기업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지금은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하루에 7만 명, 그러니까 7일 평균 7만 명 정도 되고 있고,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봉쇄 조치 되고 있고, 근데 이번에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미국 대선 전까지는 아직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이. 그래서 코로나는 확산이 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더더욱 흔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이 더더욱 더 흔들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대주주 요건, 그때 말씀드렸지만 대주주 3억 요건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나왔던 이슈인데 왜 지금 언급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떠들썩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다시 다뤄지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저것 때문에 증시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3억 요건 플러스 이제 그 유럽 그리고 미국의 재확산, 코로나 재확산, 그 다음에 재봉쇄, 이것에 대한 이제 하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3억 요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또 시행되고 나면은 내년 되면 없어지는 거고요. 내년 되면 어차피 끝나는 것입니다. 왜? 어차피 이번 연도까지 들고 있었던 한 종목당 3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 양도세 내고 끝입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딱히 이제 한시적인 그런 어느 정도 한시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 재확산, 이게 조금 더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선 증시가 잘하면 급등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시가 잘하면 급등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증시를 좀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이제 저는 증시의 월봉 차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예, 증시는 이제 월봉 차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월봉 차트가 이제 급등 직전에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으로 되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된다? 증시가 빠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적으로 되면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면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월봉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의 월봉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이 선을 하나 그었는데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과거에 있었던 저항선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에요. 헤드앤숄더 패턴. 자, 원 고점 하락, 어깨 맞고 돌파 머리 하락, 어깨 맞고 급락 했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어깨를 돌파하죠. 이런 패턴이 바로 무엇이다? 헤드앤숄더 돌파 패턴이다. 헤드앤숄더 돌파 패턴은 기본적으로 헤드앤숄더 돌파 패턴은 급등 차트에서 나오는 급등하기 전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를 돌파하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2250포인트, 2230포인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올라가면서 2600포인트, 만캔 3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코스닥도 똑같아요. 제가 760포인트 때 근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 좀 드렸죠. 처음에는 820 정도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750 정도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보시면 750 정도는 뭐냐면 헤드앤숄더를 돌파하면서 이탈 저항만으로 급락하는 패턴이죠. 재돌파 이후에 지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결론적으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월봉상에서 헤드앤숄더를 돌파하고 나서 첫 지지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증시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헤드앤숄더 어깨 구간을 돌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간을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도 월봉에서 주봉도 아니고 일봉도 아니고 월봉이에요. 월봉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75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2230에서 2250포인트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대폭등이 나올 수 있다. 주가는, 주식시장은 대폭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2230포인트에서 2250포인트를 절대 이탈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750에서 760포인트를 절대 이탈하면 안됩니다. 저런 조건만 갖춰진다면 어떻게 된다? 갖춰진다면 시장은 대폭등이 나올 수 있다. 어디까지? 코스피 최소 2600포인트에서 많게는 3000포인트까지, 꿈의 3000포인트까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최소 950 정도에서 많게는 1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구간을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미국 증시가 받쳐주지 않고 우리나라 증시만 겁나게 올라간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코스피 223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지켜내냐 안 내냐, 코스닥 750에 760 지켜내냐 안 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지켜진다면 증시는 한번 제가 생각에는 대폭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성장주 위주의 매매 전략들이 굉장히 좋다. 왜냐면 성장주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증시가 떨어지더라도 적게 떨어지고 그 증시가 올라가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슈가, 그러니까 저는 언택트 관련주들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가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열렸고, 그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언택트 비대면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들이 어떻게 되냐면 적응을 했어요. 그 적응하는 의식들을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전문가 차트용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